매일 아침 출근길, 어깨에 걸친 비싼 명품 가방은 그의 평범한 직장 생활에 작은 빛을 더하는 듯 보입니다. 반짝이는 로고와 섬세한 가죽의 질감은 분명 뿌듯함을 안겨주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와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표에도 불구하고 명품에 그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이 모순된 소비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허영심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이 현상의 이면을 파헤쳐보는 것은 비단 명품 소비에 대한 이해를 넘어 우리 자신과 사회에 숨겨진 욕망을 들여다보는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복잡한 심리의 미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명품을 구매하는 첫 번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욕망, 즉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으로서의 가치 때문입니다. 명품 소비는 단순히 물건 하나를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혹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고대 부족 사회에서 특별한 장신구가 리더의 권위를 나타냈듯이 현대 사회에서는 명품이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성공을 대변하는 하나의 강력한 언어가 되는 셈이죠. 이러한 현상은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는 존재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SNS와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그 양상이 훨씬 더 복잡하고 증폭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명품이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타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SNS를 통해 그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채우는 명품 인증 사진들을 보세요. 평범한 카페 테이블 위에서도, 근사한 휴가지에서도, 심지어는 집 안거실에서도 명품 가방이나 시계, 옷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단순한 자랑을 넘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은근한 동경과 동시에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자극하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정 브랜드 매장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군중의 모습은 이런 사회적 압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정판이라는 문구에 밤샘 대기를 마다하지 않고 신상품 출시에 맞춰 매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동시에 남들보다 먼저 특별한 것을 소유하려는 강한 욕망이 비칩니다. 이들은 단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주는 소속감과 인정을 구매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 옆을 지나가는 명품을 든 타인을 의식하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졌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기대감 말이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테이블 위에 무심한 듯 놓여있는 명품 가방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의 취향과 경제력을 암시하며 주변 시선을 은근히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죠. 이렇듯 우리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심리와 사회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압력 속에서 명품 소비를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품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우리를 규정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복잡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또 어떤 이유들이 명품을 갈망하게 만드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이야기에서는 명품이 단순한 물건을 넘어 사회적 지위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 내면의 욕망을 어떻게 건드리는지 살펴보았죠. 쇼윈도에 비친 모습이나 테이블 위 명품 가방 하나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 그리고 사회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는 압박감까지 참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시선 말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또 어떤 이유들이 명품을 갈망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그 내면의 빈틈을 채우려는 심리적 보상과 자기 합리화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럴 때 명품은 마치 마법처럼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일시적으로나마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마치 연약한 마음 위에 튼튼한 갑옷을 입히는 것처럼요. 거울 앞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거나 화려한 시계를 착용하며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어쩌면 명품은 우리에게 나는 이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혹은 세상에 외치는 무언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은 안타깝게도 명품이라는 물질에 기댄 잠시 빌려온 것일 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힘은 아닐 때가 많죠. 또 다른 이유로는 스트레스 해소와 일시적인 행복감 추구를 들 수 있습니다. 지치고 고독한 하루의 끝,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명품 쇼핑몰 앱을 뒤적이는 사람의 모습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단한 현실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고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명품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심리인 것이죠. 마치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처럼 명품 구매는 순간적인 쾌락과 만족감을 선사하며 잠시나마 현실의 어려움을 잊게 해줍니다. 마치 힘든 운동 후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처럼 짧지만 강렬한 행복감을 주는 셈이죠. 하지만 그 행복감은 마치 신기루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내 사라지고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욕구는 종종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근사한 명분으로 합리화되곤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으니까 등의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명품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는 손과 그 순간의 희미한 미소 속에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보상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노고와 감내해온 시간을 인정해주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얻은 성취나 보상을 물질적인 형태로 가시화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기 합리화 뒤에는 종종 깊은 허탈감이나 공허함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명품을 구매한 직후 잠시 충만했던 만족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옅어지고 이내 원래의 결핍감이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곤 합니다.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순간의 만족은 주지만 결국 더 큰 갈증을 불러오는 것처럼요. 결국 명품은 내면의 빈틈을 채워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잠시 그 빈틈을 가려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더 깊은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마케팅 전략과 경제 논리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명품이 주는 일시적 만족감 뒤의 허탈함과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취약한 심리를 간파하고 교묘히 파고드는 명품 브랜드들의 마케팅 전략과 소비를 부추기는 경제 논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그 숨겨진 실체를 냉철하게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명품 브랜드는 단순한 상품을 넘어 환상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희소성을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죠.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마법의 단어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폭발시키는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세상에 몇 점 없는 특별한 예술 작품을 소유하는 착각, 지금 놓치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듯한 초조함을 안겨주는 것이죠. 이 전략은 사냥꾼이 먹이를 유인하듯 우리의 결핍감과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내재된 욕구를 교묘히 이용합니다. 또한 명품 브랜드들은 제품 뒤에 숨겨진 스토리텔링에 막대한 공을 들입니다. 수백 년 이어온 장인 정신, 특정 소재의 희귀성, 역사적 인물과의 연결고리 등 매혹적인 이야기를 더씹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가방이나 시계가 아닌 시간을 초월한 가치와 전통, 예술 작품을 소유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투영하며 명품을 통해 자신만의 서사를 완성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평범한 돌멩이에 아름다운 전설을 입혀 보석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나아가 명품 소비를 투자나 자산으로 포장하는 기발한 합리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나중에 되팔면 이득을 볼 수도 있어라는 달콤한 속삭임은 고가의 소비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는 강력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물론 일부 빈티지 명품이 높은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하기도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죠. 대부분 명품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가 데이터가 명품 가치 하락을 명확히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곤 하죠.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더해 현대사회의 금융 시스템 또한 명품 소비를 부추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명품을 한 번에 현금으로 구매하긴 쉽지 않죠. 이때 할부나 대출이라는 편리한 수단이 등장합니다.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듯 보이는 이 시스템은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를 가능케 하는 교묘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명품을 손에 넣는 순간의 만족감은 잠시뿐, 이내 매달 날아오는 신용카드 할부 명세서와 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죠. 고급 명품 매장의 친절한 직원 응대와 VIP 대우는 마치 특별한 존재라도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황홀한 광고 이미지와 달리 그 이면에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려는 냉철하고 정교한 마케팅 전략 회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하죠. 명품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심리와 경제적 상황을 교묘히 파고드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인 셈이죠. 우리는 이 복잡한 고리 속에서 일시적인 만족감과 후회, 허영심과 자존감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명품 소비는 단순히 개인의 허영심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인정 욕구, 내면의 결핍감, 그리고 이를 정교히 파고드는 마케팅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힌 거대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이 현상을 직시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사회에 숨겨진 욕망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죠. 진정한 가치와 만족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인간 욕망과 사회적 현상이 경험 소비나 구독 경제 같은 다른 소비 분야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